네, 안녕하세요. 오늘로 복습 3일차이고, 그리고 시험까지 45일인가? 46일 남았네요. 공부 오늘도 잘 됐냐고 여쭤보시면은 전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책에서 소두 효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맨 처음 공부한 거랑 제일 마지막에 공부한 내용만 가장 머리에 잘 남는다고 해서 제가 25분 단위로 공부를 하고 중간에 5분씩 쉬는 전략으로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5분 쉴 때 자꾸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5분이 10분이 되고 뭐 어쩔 때는 30분, 1시간 되기도 하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럼 내일 도서관 한번 가볼까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엄청 춥고 자전거도 탈 수가 없어가지고 한 30분은 걸어야 되는데 그리고 쉴 때 중간중간 좀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몸도 좀 좋아지고 결국에는 그거네요. 집에서 공부를 하되 제 생각에는 핸드폰하고 웹서핑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을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필기 방식을 좀 바꿨는데요. 이것도 유튜브에서 온 건데 사람이 머릿속에서 기억을 할 때 그 활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의 의미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책을 보면 그 책을 본 페이지에 활자나 그림이나 그런 단락들의 구성에 대한 것들의 이미지로 처리가 돼서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어차피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좀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쓰긴 쓰지만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거 쓸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껴 쓰는 정도니까 그럴 바에 그러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필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적은 내용은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필로 적으면서 최대한 그림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영상을 좀 하기 쉽게 한번 필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될지 고민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고 근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요.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공부한 내용은 최신 배전 시스템 공학에서 배전설로 고장 계산 그리고 보호협조에 대해서고요. 일단은 고장 같은 경우에는 5분 이내 고장 같은 경우에 순간 고장 그리고 5분을 초과하면 일시 고장으로 나누고 배산선로 고장 같은 경우에는 선로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고 부하가 다양하고 부하의 추정성, 신축성 그리고 개통의 방대함으로 고장 형태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하지만 고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선 지락절로 그리고 그 외에는 2선 단락이나 3선 단락 고장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대전선로 보호를 위한 기기로 제일 첫 번째로는 퓨즈가 있겠네요. 선로용 퓨즈는 단기 분기선에서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절 보호기기이고 컷아웃 스위치와 퓨즈 링크로 구성되어 있고 직렬로는 2대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COS는 컷아웃 스위치의 약자이고요. COS 홀더 그리고 육면이 되는 부분이 퓨즈 링크로 구분되어 있고요. 호비 보호 장치랑 협조를 해서 단산 분기회로를 보호하는 기기입니다. 퓨즈의 분류는 방출형, 단일 소자형, 그리고 개방 소자형이 있고 방출혈은 고정전류가 유입되면 아크 연료, 외부 절연가스를 발생시켜서 팽창해서 아크를 소멸하는 방식이고 단일 소자형은 퓨즈링크를 한 개만 내장한 거고 개방 소자형은 퓨즈가 개방될 때 지상으로 낙하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사항으로는 연속 전격 전류는 설치점의 최대 부하 전류보다 커야 되고 설비의 공중 전압은 선로 전압보다 커야 되고 충격 내전압은 선로의 기준 충격 전력 강도와 이상이어야 되고 정적 차단 전류가 설치점의 최대 고정 전류보다 커야 되고 이때 만약 비대칭 계수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은 최대 고정 전류에서 비대칭 전류를 곱한 값보다 더 상응하는 정격을 가진 퓨즈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퓨즈 링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퓨즈 링크의 정격은 첫 번째로 특고압용은 1A에서 200A 그리고 동작 특성은 최소 용량 곡선과 최대 고상 제거 곡선이 있고요. 속도비는 100A 이하일 경우에는 300초 그리고 100A를 초과할 경우에는 600초가 되겠습니다. 서류용 퓨즈의 적용 같은 경우에는 직렬을 최대 2개 그리고 연속 적격 전류는 설치점의 최대 보호 전류의 1.5배 그리고 최대 동작 전류는 2배가 되겠습니다. 1.5배의 여유를 두는 것은 퓨즈 같은 경우에는 회색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동작을 하면 안 되는데 동작을 해버릴 수가 있는 그런 불안정한 영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 보호 전류의 고주파라든가 비대칭 뭐 이런 전력 품질 이슈 때문에 일시적인 과사료가 흐를 경우 용량되지 않기 위해서 정벽을 좀 더 높게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려사항으로는 전격전류 그리고 최소 동작전류가 있겠죠. 전격전류는 당연히 최대 부하 전류보다 커야 되고 최소 동작전류는 설치점의 최소 고정 전류보다 작아야겠지요. 그래야 동작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후 보호기기와의 협조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자동 제피로 차단기입니다. 영어로는 RC, 기호를 RC라고 쓰고 리클로저라고 있지요. 분류를 하자면은 상어는 삼상, 그리고 제어는 전자식이고 차단 매체는 진공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원료로는 순시 아니면 지연, 동정 요소가 있어서 이를 조합해서 최대 서해까지 정정을 할 수가 있고요. 동작 상태는 재패로 영구 고정인 경우에는 영구 해방, 그리고 복귀, 그리고 차단 동작이 있겠네요. 이때 복귀 조건은 리클로저가 투입된 상태에서 유입 자료가 최소 동작 자료보다 작고 30초 동안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복귀가 됩니다. 다음으로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 차단기가 아니고 개폐기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FIU라고 통신 단말 장치를 설치해서 배전 자동화 시스템 다스라고 하죠. 한전의 배전 자동화 시스템에서
원격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설비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특징으로는 SF6 사용을 하고 소형 경량화이고 무부수로 운전이 가능하고 높은 안정성이 있고 트립 프리 기능이 구비되어 있다가 있고요. 기능을 보자면은 각상의 고장 전류와 지락 전류 검출이 가능하고요. 돌입 전류에 대한 억제 기능이 있고 전류와 전압을 표시할 수가 있고 활선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구조를 보자면은 외형, 압력 저하의 표시기, 방압 장치, 그리고 아크 소호부, 조작 장치, 부스 덕스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 정정과 조작 확인인데요. 정정을 위해서 상해 고장 전류는 설치점의 최대 보호 전류 곱하기 2배에서 3배이고 지락 전류는 최소 동작 전류의 50% 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활성 표시기가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조작 스위치가 현장인지 원방인지 확인하고 고장상의 표시기, 전류 전압 선택 스위치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동작 기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해 최소 동작 전류, 그리고 지락 전류, 돌입 전류 억제 시험이 있고요. 상해 최소 동작 전류 같은 경우에는 개폐기를 투입하고 지락 최소 동작 전류를 바이패스 시켜놓고 정전체의 마이너스 10%를 인가할 때는 고장 표시기가 점등되면 안 되고요. 10% 넘는 정전체 10% 플러스 10%의 전류를 유입했을 때는 고장 표시기가 점등이 돼야 되고 지상 지락 최소 동작 전류도 마찬가지로 개폐기를 투입하고 상해 최소 동작 전류를 블록 상태를 해 놓은 다음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를 인가해서 고장 표시기의 동작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돌입 전류 억제 시험은 전격 이하의 전압 전류로 인가를 하고 개방한 상태에서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을 인가해서 정전 시간 이후에 고장 검출 표시기가 점등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동 보아 전원 개폐기인데요. 자동 보아 전원 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1차 측에서 2회선으로 연결을 해서 한 회선은 이제 주 전원이고 다른 회선은 예비 전원이 되겠지요. 해서 주 전원이 만약에 정전이라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예비 전원으로 전환해서 부하를 무정전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의미하고요. 하지만 이 전환의 정전을 감지하고 전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순간 정전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기 사용자에게 설치한 게 아니고 상시적인 설치는 군부대, 병원, 국가기관과 같이 공공에 대한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에 중요한 시설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임시적으로는 국제경계나 주요 행사 그리고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개통이 전환될 때의 조건이 개통 운전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소형 설비의 부하 전류가 AATS 정도보다 낮아야 되고 예비설을 설치할 시 타 고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이고요. ASS라고 하죠. 특구압 수용가에 이립선 분기점에 설치를 하게 되고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 구간의 고장을 개방하는 부위를 의미하는데요. 리크루저하고 협조를 해서 고장 구간의 범위 확대를 전제하는 역할을 하고 과전류 전류에 대해서 락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체 TC 곡선이 있어서 트립이 가능하고 돌입 전류 억제 기능도 있고 보조 전원이 불필요하고 순간적인 무전압에서 개방 기능이 있습니다. 용량 같은 경우에는 4000kVA 이하 부하에서 사용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배전선로의 보호 목적. 1차적인 목적은 고장 시간의 최소화, 그리고 영향을 받는 고객의 최소화이고, 2차적인 목적은 인접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서비스 제한 범위의 축소, 그리고 고객 장치의 보호, 외란에 대한 개통의 보호, 고장기기의 분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장치의 보호협조의 목적은 일시 고장의 제어, 그리고 고장 범위의 최소화, 고장점의 유추 3가지가 있고요. 기본 원칙은 전이장치가 선에 동작하고 정전 시간의 최소화, 그리고 항상 보호협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설비의 데이터는 급전선 회로의 구성도, 그리고 기본 보호장치의 위치,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 상태에서의 부하전류 설치점의 단량 용량이 있습니다. 보호협조 절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보호기기의 위치를 선택하고, 선택 위치와 배전선의 끝, 지로선의 최대, 최소, 고정전류 값을 산정하게 되고, 변전소의 보호기기를 선정하고, 외, 내부, 개통 끝에 보호협조를 고려해요. 그리고 각각의 정전치를 검토하게 되고, 복합적인 PCC 곡선을 한번 작성을 하고 회로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고려 상황은 전격 절압, 전격 전류, 최대 부하 전류, 최소 동작 전류, 그리고 기준 충격 전력 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계통에서 디지털의 인풋 그리고 아날로그 인풋을 통해서 릴레이 로직에 의해서 고장이 검출되면 동작을 하게 되는 설비로, 특징은 고도의 보호 기능, 그리고 보호 특성을 실현할 수가 있고, 장치의 최소화, 축소화, 자동 감시 기능, 그리고 표준화 유연성이 있습니다. 구성은 아날로그 인풋, 디지털 인풋, 그리고 디지털 아웃풋, 그리고 필터, 데이터 저장 장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최신 배선 시스템 공학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제가 지금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출문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필기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토픽을, 이 목차가 아직 제대로 다 정렬이 안 됐는데, 이 목차가 제가 가장 오래 공부한 그 박건배 기술사님의 커리큘럼에 있던 목차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좀 키워드를 넣어가서 이 키워드를 보고 내용이 기억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 전기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압 강화, 변동 손실률. 전압 강화는 선로의 저항하고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표기를 하는 거고요. 전압 변동 같은 경우에는 무부하일 때랑 전격 부하일 때의 수전단의 전압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전압 강화율하고 전압 변동률하고 결국 크게 똑같지만 의미가 수전단에서 확인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송전단하고 수전단의 전압을 비교하는데 그 전압 강화가 선로에서 일어나는 것을 비교하느냐, 그 차이가 있겠지요. 전력 손실률 같은 경우에는 유효전력하고 전력 손실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 퍼센트 비율을 백분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성간전압 도배 시의 송전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류비하고 손실비를 계산하는데,
송정거리라는 게 일단은 전압이 2배가 되면은 송정거리는 4배가 늘어납니다. 로 하면은 일단 손실이 i제곱 r l이잖아요. 거리가 들어가니까 이 거리에 대해서 결국에는 저항하고 전류의 그 각각의 비율을 찾아내면 되는데 전류비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바로 가능하죠. 전압이 2배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손전 용량이 같을 경우에는 전류가 그러면은 2배로 늘어나겠죠. 손실비는 손실비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그 다음에 발전기 출력하는 곡성을 작성할 때 여기 제곱이 붙나? 이런 그쵸?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만점하고 A, B, C, D로 하면은 여기는 진상, 진상에 대한 담보 과열에 의한 제한이 되고 여기는 전기자가 아니죠. 부하 그리고 여기는 지상 전력에 의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추락하는 곡선이에요. 거기서 뭐 샤프트 축에 대한 기계적인 강도 그리고 수소 압력을 높이면은 냉각이 더 효과가 개선이 되니까 그러면은 추락하는 곡선이 좀 더 커진다. 그리고 우리는 운전할 때 발전기는 기존 역류를 제한해 두고 운전하니까 역류에 대한 제한이 있겠고요. 뭐 상차에 대한 제한 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공학에서의 EMS. EMS는 일단은 발전기랑 변전소에서 데이터를 취득을 해요. 이게 어디다? 스카다에서 취득을 하고 AD 하고 부하량을
네, 이게 EMS, 전력계통이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살펴보면은 EMS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스카다, 자료 취득, 그리고 감시가 있고, 여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상태 추정이 있고, 여기가 EMS인가? EMS가 아닌데. 상태 추정도 하고, 산정 고장, 손실 민감도, 안정도, 안정도 계산하는 게 있고, 그 아래가 AGC 하고 EADT였나? 뭐가 있어가지고 AGC, ELD, 뭐 훈련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하면 되지. 그리고 전력 주류 계산 같은 경우에는 모선, 발전기 모선, 쓰레기 모선, 그리고 부합 모선이 있고, 와이어스 행렬 구하는 법, 그리고 와이버스를 일단은 그 모선에 따라서 전력 주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가압 사이드, 루트너 수법, 그리고 직류정도법. 이번에 배운 내용은 직류조류법이었고, 직류조류법 같은 경우에는 무효전력을 정성하지 않고 선로의 저항만 선로의 저항을 무시하고, 그리고 두루상의 전압은 동일하다라는 이론으로 개념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접지 방식 중에서 개정기 결성 방법. 일단은 접지라는 게 직접 접지, 그리고 저저항 접지, 고저항 접지, 비접지가 있고, 각각의 그 지력절의 크기를 보자면은 직접 접지 같은 경우에는 수천 암페어가 되겠고요. 저저항 접지는 저저항 접지 같은 경우에는 300 암페어 정도, 그리고 고저항 접지는 100 암페어 이하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이겠죠. 대신에 건전사의 전위산성이 루트 3배, 1.73배 이상 1.73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결승 방식으로 직접 접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잔류 결선이 있고, 아니면 중선점에 CT를 결선하는 방법, 중선점에 CT를 결선하는 방법이 있고, 고저항 접지나 저저항 접지 같은 경우에는 블루건선 같은 경우에는 CTB가 300대 5를 넘어가는 경우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접지 계통에서는 GPT, SGR, 그리고 ZCT를 조합해서 지락저류를 검출을 하게 됩니다. 지락저류가 발생한 선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1차 측에서 후비 보호로 OVGR을 설치를 할 거예요. 근데 OVGR은 방향성이 아니라 그 고장 선로를 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택 지각 계정기 SGR을 이용하려면은 OVGR하고 ZCT를 조합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대규모 발전소의 전원 협조. 일단 그 표가 있어요. 이거를 그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얘는 뭐겠어요? 여기가 고정전압 크기. 아, 고정전압 아니죠? 이상전압이죠? 이상전압, 여기는 지속시간. 네. 여기는 뭘까요? 메소지. 여기는 개폐. 여기는 단시간 과전압. 여기는 약했던 최고전압. 이때 설비 DRL을 일단 이렇게 하고 이건 피레기. 피레기는 DP.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겠죠. 단시간과 전압에서는 동작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7대 4대 프레용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단시간을 접지를 통해서 전이산성을 억제하고 그리고 개폐 서지 같은 경우에는 내량을 갖도록 하는데 BRSL을 사고해가지고 BRL을 0.7 이상은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왕의 레서지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피레기 제한전압 이하로 떨어뜨려가지고 이 값보다는 BRL이 커야겠죠. 크게 하고 얘는 설비랑 가깝게 설치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회로도를 그려보면은 하고 예, 발전기 있을 때 여기는 SA, LA 그리고 더 하자면은 완전 접해 솔로의 가공지선 설치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쵸?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는 이거 복습을 아예 진짜 시간을 좀 많이 빼서 해야 되겠는데요? 공부할 때보다 복습할 때 더 시간 오래 걸리네. 철공제는 기본파가 있고 특수 철공제가 있다. 얘는 단선일 때, 얘는 공진이 발생할 때. 공진은 왜 발생하냐? 포화. 철심의 포화가 발생할 때 고초파가 발생하니까 그로 인해서 공진이 발생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시접지 회로일 때 발생한다. 방식책으로는 CAR을 설치한다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SSR은 차과도 공진이고 TCSC 직렬 커패시터 직렬 커패시터의 보상량을 50%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되고 회로의 유수설과 회로의 임피던스 제어로 공진점을 벗어나게 하는 대책 방안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랑을 키운다는 말은 너무 그건데. 야, 이거 이렇게 하려면 이상전압 어떤 거 들어? 이상전압이 많죠. 아, 그러네. 외부, 내부가 있었고 외부는 넷서지. 흑락과 역삼락이 있고 내부는 넷서지, 상용주파가 있고 개폐서지 같은 경우에는 고장 전류 차단할 때 아니면은 개폐할 때 그리고 TRV가 있죠. 고장 전류라는 거는 배터리 유도성 소전류 아니면 진선 전류가 있고 고장 전류는 전력 부작 전로 대파할 때 발생하는 TRV가 있겠죠. 이상전압은 그렇고 과전류 고장 아니면은 제한 방법 얘기하는 건가? 과도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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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한장도 동태한장도가 있죠. 이거는 위생각 한장도고 더해서 전압한장도가 있고 주파수 한장도가 있어요. 과도한장도 같은 경우에는 어, 리액턴스를 제어 그리고 전압을 제어 그리고 부산 신속 제거 발전기 기타는 HVDC고 얘는 뭐가 있냐면은 음, 지금 생각나는 거는 리액턴스 크기를 줄여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서로의 연계가 되겠죠. 서로 연계 TCSC 직렬보상 장치 한 네 가지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리액턴스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계통을 연계하면 리액턴스를 감소하고 발령 용량인데 계통 연계 TCSC 발령 용량 증대 복독체 사용하는 거 전압 제어는 중간 조성기 그리고 중간계폐소 중간계폐소? 중간조성기랑 플렉스 삽입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제페로가 있죠. 제페로랑 중간계폐기 제페로 얘는 정테만 발전기는 EVA랑 제동 저항이 있고요. 아크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지 대책을 하면 사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거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고장 전류를 저감하고 접지를 하고
그리고 자료 전환을 최대한 빨리 방전시키고 PPE 등급 평가, 보호 장비 지급, 그리고 안전 이격거리 준수 그 정도가 되겠네요. 변압기의 기계적인 보호 장치, 방압 장치, 충격 압력 계정기, 부울적 계정기, 그 다음에 뭐 OLTC 보호 장치, 가스 검출기, 유명계, 유홍계, 뭐 그런 게 있겠네요. 거기서 재밌는 게 부울적 계정기가 동작하는 범위가 325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리고 0 1 플러스 마이너스 0.1 얘가 뭘까요? 얘가 부울적 계정기가 그거 같은데 기포가 올라오니까 기포 가스라고 되지 않을까? 가스고 얘가 유소 CC로 봐야 될까? 얘는 미터 퍼센트고 충격하면 0.5에서 0.8 그리고 관상의 온도는 90나 데시보드이고 그 절연유는 75, 95가 되겠고요. 그리고 BTM은 계량기 이웃단에서의 설비들을 의미하는 거고 서로의 구성 방식 중에서 조합 뱅킹 방식은 1차 측은 고압 서류에서 서로 인출하고 2차 측에서 병렬 연결을 하는데 캐스케이딩 현상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한 개 서류 고장이 발생했을 때 건전상의 병합에도 연달아서 개방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양방향 고장에 대한 보호 협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화력 발전기의 축이 야, 발전기 보호 죄송한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복수 방식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아무튼 시간이 잘 가네요. 잘 간다는 거는 재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할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마인드맵이 이게 괜찮네요. 제가 그 놓치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걸 좀 느끼게 해주네. 이 글자 하나 보고 이걸 기억해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이거 진짜 세 발의 핀데 이 내용이 뭐 일단 아무튼 아이 지금 최신 재생고장이랑 그것도 다 이렇게 할까 그냥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무슨 복습을 하려고 이걸 켜놨는데 공부 방식이 맨날 바뀌네. 근데 아직 시간이 한 달 조금 더 남았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